저는 2000년도 8월에 180도라는 제품을 쓴 언니 피부를 보고 뉴스킨에 관심을 가져서 제 발로 찾아가서 설명을 들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아질 것 같으면 괜찮겠다, 가보자 이러고 가서, 이 부산에는 서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에요. 거기 뉴스킨 센터가 있었는데 그때 외환은행 4층,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장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직접 사업 설명을 듣고, 사실 이해가 돼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제품이 저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사업 진행되겠다 라는 감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대리점이 됐고, 대리점은 6개월 만에 됐습니다. 6개월. 여러분, 지금은 사실 BR2000으로 하루 만에도 대리점이 되고 또 한 달 만에도 대리점이 되는 시대인데, 저희 때는 3개월 통과. 근데 3개월 만에 통과를 못하니까 6개월 만에 통과. 저희 신랑은 그때 저하고는 형제 라인이었어요. 형제 라인이었는데 9개월 만에 통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와, 예전에는 참 힘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다 지금 내용과 다 연계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냥 제 마이 스토리를 풀고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때 2000포인트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뭔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 가지고 이 회사를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그 열정 하나로 시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 전우야 시체를 넘고 넘어 하면서 부탁을 하면 무조건 예스 하는 그런, 우리 아주 진한 이런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세미나를 제가 그냥 뭐 시간 주어졌으니까 뭐 하지 라는 마음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싶고, 스토리를 얘기해드리고 싶고, 내가 또 선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진짜 이 핏대 높여서 막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까지 왔던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뭐 조금 안 되면은 막 나는 안 되는갑다, 뭐 하지 말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우리 때는 제품도 많이 없었고 지금은 도구라 그러죠. 도구, 사업 도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헷갈려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때는 180도가 세트 제품으로 가장 비쌌고, 뭐 갈바닉이 어디 있습니까? 뭐 루미스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디바이스는 아예 그냥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180도 쓰면 얼굴이 뒤집어지니까 전달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왜냐하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뒤집어졌다고 전화 오면 어때요? 막 겁이 나서 또 전화 왔다 어쩌고 막 전화도 못 받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자리까지 백만장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었거든요. 확신.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 그리고 꿈.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처럼 나도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간절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랠리를 갔을 때 강원도까지 5시간, 6시간 거쳐서 갔었거든요. 부산에서. 그때는 하모니 그룹밖에 없었어요. 하모니. 여러분 다 아시는, 지금 우리 원종서 사장님 계시는 그 그룹이야. 다 하모니잖아요. 우리도 하모니 그룹에 가서 함께 랠리를 하고 도움을 받고, 그때 이길재 사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거의 랑현에 있는 조기철 사장님도 그렇고 다들 하모니 랠리를 갔었던, 그리고 김범준 사장님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계셨는데, 지금 MBM에 가면 CD가 지금도 막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그 법칙을 이해했었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갔었고, 이런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배움을 절대 놓지 않고 배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만들어갔던, 그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해라 이러면 진짜 1, 2, 3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BR2000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1년 더 연장이 됐고, 이 기업 연속을 딱 고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친 듯이 나가는데, 고속인데 왜 저속보다 못한 결과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BR2000인데, 과암까지 갔다가 떨어진 사람도 많고, 이유가 뭘까? 큰 거를 가지고 계속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BR2000이라는 이 환경은 너무 좋지만 조금 현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주행을 해야 끝까지 고속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파트너들이나 당장에 나만 봐도 여러분 스스로만 봐도 왜 고속 주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 나는 그 결과를 내 생각만큼 내지를 못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3번, 2번, 1번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 가네코 가츠미라고 일본에 계시는 그 리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일본 그룹이 가장 컸어요. 그때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인데 우리 스폰서 라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센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일본 라인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 온대요.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데모 가방 쫙 들은 거죠. 캐리어를 끌고 와가지고 그들은 쪽자 아시죠? 쪽자부터 뭐 금붕어까지 해가지고 막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실험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룹을 키웠었어요. 근데 가네코 가쯤이라는 리더가 어떤 식의 사업을 했냐면 대문보다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얘는 이 제품을 써야 돼. 근데 제품을 뒤로 숨기는 거죠. 항상 우리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히려 호기심 유발용으로. 그래서 결국 파트너들과 소통이 두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3위 1로 갔던 거죠.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은. 근데 그분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분은 일본의 주니츠 드래곤즈라는 프로야구 선수였고 그리고 그분이 기록했던 그 기록을 4년간 깨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미 유명했고 이미 사업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끌려와요. 근데 그게 복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운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근데 이들은 데모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가 소통이 두절되고 서로가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그게 무너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쩌면 BR2000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데몬 가방을 한동안 내가 구경을 하지 않았다. 요즘 데몬을 안 한다.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저조차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메타 설명하니까 메타 나가니까. 데몬 굳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예전처럼 어깨 아파가면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 2번을 해야 되는데 3번에서 2번으로 오니까 어때요? 시지부지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그룹도 그렇고 저희 상위 그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된다고 대문 가방을 다시 들고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연속을 다시 1단계로 하고 한 번씩 보면 고속을 가다가도 이제 졸음 쉼터도 가야 되고 졸음 쉼터를 가니까 파킹하고 차를 세워놓기도 하잖아요. 고속으로만 계속 가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오히려 리크루팅이 잘 되고 괜찮아지더라 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뉴스킨이 사실은 본게임이 지금 시작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파트너들을 그래요. 스폰서님은 맨날 지금부터 시작이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어딨노? 네, 이러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그리고 과정이 재밌어지고 내지는 재미없어지고 이걸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잘했던 게 뭐였냐면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참 초기 사업자 때 없었던 환경이지만 너무 굶주리고 배고픈 헝그리 정신이 강해서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게 뭐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배워야 됐었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내 발로 찾아갔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이 여러 리더 사장님들의 백만장자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T&IT 지금 뭐 얼마 전에 지금 프로모션을 했고 T&IT 구매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T&IT 전달하고 그 이후의 후속이죠. 그러면서 사업자로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재밌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 뭐 죽을 때까지 뭐 일을 해야 되나? 이 사업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관점의 차이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내 근육에 익숙해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안 만나고 뉴스킨 전달 안 하고 파트너들 미팅을 안 하면 오히려 집에서 더 심심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더 일 같고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라는 개념보다 사람들 인생을 바꿔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부터 시작이고 예전에 했던 그 다이어리 작성을 계속 하면서도 늘 희망이 있고 늘 재밌고 제가 요번에 2대 2명, 1대 1명을 리크루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후원만 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후원 속에 내가 스스로 1대를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지 하면서 다이어리를 보니까 내 다이어리 안에 어떤 색깔이 칠해졌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더 하고 있냐가 분석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걸 조금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다이어리 분석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거 끝장났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미. 진짜. 제가 진짜 열심히 뛰었을 때 다이어리가 진짜 시커멀 정도로 막 색칠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후원에만 집중하고 집에서 청바지 막 오려가지고 가방 만들기 시작하고 제가 가방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재봉틀을 샀어요. 이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뭐 재봉틀 사가지고 가방 만들어갖고 뭐 가방 팔아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쁜 가방, 내가 만든 가방,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이런 거 만드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봉틀을 사서 집에 있는 이제 버리려고 하는 청바지를 다 모아다가 가방을 만들어서 막 파트너도 주고 밤을 또 새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내가 해야 될 걸 지금 안 하고 있네? 하고 다이어리 분석을 하면서 또 1대 2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리더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가 아니라 초기에 잘 배워서 하다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해진다는 거예요. 리크루팅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쉬운 게 리크루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를 놓으면요. 또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타주고 해야 되잖아. 젖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하기 싫고 당장에 내가 바느질 해가지고 가방 만들고 싶고.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자유. 이게 진짜 우리 진정한 자유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일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내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조금 얘기 드릴 건데 책을 우리는 이제 미션 파습을 하잖아요. 예. 수행 가능한 임무를 우리가 맡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근데 미션 임파서블은 톰 크루즈나 하는 거고 미션 파서블은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해낼까? 저는 못 해내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부터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모듈이라고 우리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원종수 사장님이랑 알죠?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본사에서 만들어준 비즈니스 가이드 같은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1, 2, 3, 4본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없어졌지만 우리는 그걸 합본을 해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받았었어요. 거기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우리 트레이닝 책자를 보니까 본사에서 만드는 책자를 보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우리는 이미 배웠었구나. 이런 걸 우리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야, 진짜 퀄리티도 대단하고 이런 교육 시스템도 정말 대단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어요. 저번에 이제 그 누구더라 이선숙 사장님이 트레이닝을 저한테 조금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틀에 거쳐서 제가 3시간씩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모듈을 해줬었어요. 거기 보면 후원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후원 방법론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공하는 집단들은 3가지 문화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똑같은 뉴스킨 도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저 팀은 막 승승장구하고 어떤 팀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까? 무엇이 다를까? 그 긴밀한 협업이 어떻게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똑똑한 인재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들. 저 사람이 성공했어 이러면 다들 뭐라고 해요? 뭔가 있겠지. 말을 잘하겠지. 많이 배웠겠지. 스펙이 있겠지. 돈이 많겠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특한 문화 코드를 바탕으로 어느 집단에나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하우가 이 안에 있는데 그 노하우가 어떤 거냐 하면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사실 어저께 챕터 1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나는 생각이 다 그냥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 이때까지 트레이닝을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속 신호는 3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하거든요. 이걸 딱 읽으면서 홍은지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책을 읽잖아요. 굉장히 빨리 읽어요. 이미 이 사람은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놓으니까 이해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10장 읽을 때 저는 1장밖에 못 읽어요. 이해력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단점이고 장점은 뭐가 있냐면 책을 읽으면요. 그냥 좋은 내용이네 하고 끝내지 않아요. 한 장을 읽더라도 반복해서 읽고 줄을 긋고 그리고 저는 보기보다 성격이 좀 호탕하고 좀 쿨하거든요. 근데 보기보다 꼼꼼한 것도 있어요. 예, 낙서하는 거 싫어하고 딱 정리해서 그냥 줄도 안 꺼요. 자를 딱 대서 탁 그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 팀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와 우리 팀이 이걸 진짜 잘하고 있네. 그런데 요게 조금 플러스 좀 되면 좋겠다. 뭐냐면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거죠. 시그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소속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막 사람들 욕하는 거 내지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이거 내가 아무도 없겠지 하고 얘기하지만 그게 벽을 타고 희한하게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부메랑처럼. 그게 뭐냐면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우리 팀의 에너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통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첫 번째로 배운 게 뭐냐? 시스템 이해였어요. 시스템. 여기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스템 뭡니까? 이랬더니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된다고. 강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중요한 시스템을 제가 이해를 했고 나중에 얘기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이라이트. 이런 하이라이트라고 혹시 아세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보자 이러면 똑같이 여기를 보고 집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무대 공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대 공연 보면 이 안막을 딱 쳤다가 걷었다가 그리고 조명이 딱 있잖아요. 조명을 한 곳으로 쫙 집중해 주죠.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조명이 집중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시선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극하는 사람들의 그 입 떨림, 입을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잘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효과인데 이 조명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두 눈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약에 초대를 했다. 내지는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사업을 하려고 누군가가 미팅에 참여했다. 그러면 에너지, 소통 에너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하면 막 고개 끄덕여주고 막 웃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이게 소통 에너지거든요. 그럼 처음 왔던 사람들이 어때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내지는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자연스럽게 나중에 두 번, 세 번 참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같이 연결이 되고 같이 호환이 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때요? 뉴스킨 사업 설명회를 했나요? 아니 보상 설명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업무하고 상관없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였어요. 제가 트레이닝 배우는 것도 이게 첫 번째였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대 공연을 갔는데 만약에 어떤 조명기사가 1번에서 7번이 있는데 7번 조명기사가 잠시 졸았어요. 졸다가 이제 막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막 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는데 1번에서 6번까지는 조명을 쫙 비췄는데 7번이 깜빡 졸면서 다른 데 조명을 비춰버렸어요. 그럼 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다가 7번이 딱 떨어뜨린 조명으로 눈을 탁 돌려. 그러면 그 연극 배우가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소통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미팅을 참여하거나 내지는 세미나에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막 강사가 얘기하면 맞지? 내가 얘기했던 거 맞지? 뭐, 저 봐봐. 좀 있으면 갈바니 전후사진 보면 니 기절한데? 뭐 이러면서 자꾸 조명 기사 7번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접 봐야 될 거 못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전 처음 배웠어요. 처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을 보니까 1번으로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스킨 본사에서 만든 이 시스템, 이 교육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화예요. 개개인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대한다. 우리 보면 리더니까 뭐 물론 우리가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상하관계가. 그냥 선후배 관계거든요.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인생이 온다 생각하고 가치 있게 대해주는 거. 그리고 관계를 지속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 결국은 1번이 되면 2번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시그널 속에서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구나.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아, 이 사람들 관계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난 이 사람들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 진짜 꼴보기 싫어서 사업 못하겠어요. 나는 이 팀에서 도저히 사업 못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렇다.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소속 신호가 어떤 잡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소비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소비자가 작을까? 왜 소비자가 에어로라든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이 소비자한테 보내는 시그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체든 개인이든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구성원들과 비슷한 비중으로 발언과 청취를 분담한다. 우리 옛날에는 무조건 해쳐모여 잘해라 막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랠리 모여봤자 뭐 100명도 안 되고 막 그랬었으니까 전국에서 모이지만. 근데 지금은 하모니, 랑연, 뭐 YTNT 많잖아요. 다 보면 500명, 100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 단위, 라인별, 포인터 리더 이런 것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도 우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시작했던 멤버이기 때문에 굴림은 아니었지만 그냥 모일 때 모여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독립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나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나도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도 했지만 그 전에 리더 사장님들 잘 나가는 리더 사장님들을 지금도 저는 막 흉내 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 저분은 왜 잘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그분한테 신호를 딱 보내고 이 안테나를 세워서 저분이 잘하는 걸 흉내 내려고 하는 거 아직도 저는 그걸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주 시선을 맞추며 대화 제스처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발언과 정치를 분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면 의사소통을 대화로 한정짓지 않는 거예요. 리더와의 대화로. 이게 뭐냐면 포인터 리더 이하, 포인터 리더 이하로 자기 그룹 안에서 자기 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자기 팀을 운영하다 보니 이 안에서 서로가 발언하는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안에서 뭔가 내 집안에 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고 내가 객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 이상 딱 모일 때는 그 팀의 포인터 리더만 모이면 또 되는 거죠. 리더들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팀에서 얘기했던 팀별 대화 채널을 또 공유하고 확보하고 또 습득한 것을 정보로 나눠주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빨리 못했다는 게 지금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잘 나가는 선배 사업자님을 보면서 느끼고 수정하고 빈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자,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는 집단이라면 구성원의 역량, 자질 이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은 되겠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이번에 저희 파트너 중에 막 뭐 몇 개국어 하는 똑똑한 이제 파트너가 있는데 걔 하면 안 되지. 그 사장님은 너무 지 똑똑한 자만에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물론 블루 다이몬드라는 직급까지는 갔지만 뭐냐면 자기가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다 보니 파트너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경험인 거죠. 근데 아직 그 친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블루 다이몬드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 이상 PA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젖소가 자기가 큰 젖통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젖을 짜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젖을 다 짜낼 수 있어. 너희들 다 와서 내 젖 먹어! 이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젖은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 뭐냐면 젖을 조금씩 짜내는 젖소를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작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꼽힌 것들은 하나같이 정말 사소하다 못해 원시적인 행동뿐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시적인 거, 사소한 거. 어쩌면 아우 저런 거 무시당하는 행동일 것 같고 별것 아닌 행동인 것 같지만 결국 별것 아닌 게 별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아파트도 별것 아닌 거 하나, 아니 이거 중요야 했다가 우르륵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소한 거. 근데 이 사소한 거는요,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것 말고 좀 더 다른 것들 잘 해야만이 핀이 간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걸 안 하기 시작해요. 별것 아닌 이걸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내 걸로 만들려니까 자꾸 빈 공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집단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도 중대한 생각 하나를 소통하도록 행동하는 거. 결국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할 수 있고, 네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 자아가 또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그 소통으로 이끄는 방법도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책 안에.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 참 재미난 실험까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 하기엔 좀 기니까 지금 여러분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뭐냐면 안에서 소속감이 있고 나는 이 안에서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믿음. 우리가 안전하고 서로 이어져 있다. 라는 믿음을 줬을 때 그 사람은 소비자로 영원히 남든지 아니면 힘들어도 파트너로 있다가 결국은 성공하는 그 자리까지 가든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다진 사람들은 이탈률이 낮아요. 사실 파트너도 이렇게 보면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다진 사람들은. 근데 파트너인데 이 사람이 블루 다이몬드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 그룹에 도움을 받으려고 온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동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걸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4.0 시대니 5.0 시대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빨리 간다고는 가지만 사실 이러한 기초가 없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서 힘든 걸 얘기하고 스폰서와 소통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다져가면서 좀 더 성장을 빨리 하더라 하는 걸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시그널, 이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4분면,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보다 왼쪽 4분면은 뭐냐면 보이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9시에 출근해라 하면 9시에 출근해서 내가 보여야 돼. 그래 월급이 나와요. 보고서를 써라 이러면 보고서 써서 보여줘야 돼요. 보이는 것만 잘하면 돼. S4분면 어때요? 만약에 미용실 원장이야. 카트 잘 쳐서 머리가 잘 이쁘게 나오면 돼. 그럼 돈 벌어 여기는 오른쪽은 어떠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관심인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결국은 이 사업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 했죠.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막 얼굴을 가꿨죠. 근데 내가 시간 투자하는 건 내 정성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정성. 그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예.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후 사진을 만들기 위한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걸 갖다 행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후 사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갈바닉까지. 갈바닉 됐다면 성경이 되잖아요. 우리 갈바닉 성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갈바닉 성형도 너무 뭐 기술적으로 하기보다 실질적인 갈바닉의 이론과 이 근육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시키면 결국 이 사람들이 성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가 알아요. 스답창이라고 스스로 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기보다 그래서 근육을 땡겨 올리면 계속 처지는 게 더 빨라지는구나. 나는 이제 부산의 센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부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여기 얼마나 성형한 분들이 많겠어요. 뭐 오빠야 사촌 오빠야가 다 성형외과 의사인데. 근데 제가 이 이론을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스스로가 그걸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을 줘요. 내가 언니 몇 번을 해줄게요. 몇 번을 내가 언니를 도울 거예요. 저는 언니가 변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내가 와서 뭐 마사지 해줄게. 말이 다르고 다르거든요. 나를 티업을 나 스스로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맙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게끔. 자, 시스템은요. 복제의 힘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이라면 체계 이러잖아요. 체계는 뭐냐면 뭔가 시각화되는 거, 정형화된 거, 측정 가능한 거, 예상 가능한 거,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측정 가능하지도 않고 예상 가능하지도 않은 걸 지금 뉴스킨 하잖아요.
그럼 맨날 도돌이 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레버러지를 잘 아시겠지만 이 답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사람씩 모집하고 이 사람들도 한 달에 한 사람씩 모집하라고 우리가 복제를 했을 때 4,096명이 만들어지거든요. 12달이 지났을 때 나는 한 달에 한 사람씩 했으니까 난 12명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6명을 만들어서 1만 라인, 2만 라인, 3만 라인, 4만 라인 만들고 우리가 팀 엘리트잖아, 지금. 우리 때는 15개까지 가야 팀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6개가 어렵다고 하면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교육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교육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내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고 착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관점이 바뀌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변해가기 시작하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줄줄줄 나올까? 나는 공부하고 줄줄줄 얘기하려고 해도 한 달락만 얘기하면 얼굴이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져서 양이 들어와서 떨려서 얘기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성공하기 걸렀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하나만 바꾸니까요. 정말 많은 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은 이윤 높은 네트워크 구축의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뉴스킨에서 우리한테 준 게 뭐냐? 롤스로이스라는 엄청난 자동차를 준 거예요. 롤스로이스는 여는 것부터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는 것처럼 롤스로이스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옛날에는 셋대였고 돌리는 시대였거든요. 셋대, 열쇠, 키였고 팩 돌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시승을 해보자. 외제차 한번 시승해보자. 이러면서 포무진 사장님하고 벤츠 딱 전화해가지고 시승해보고 싶다 했더니 딱 집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하다가 내가 이제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셋대에 있는 군형이 없는 거예요. 열쇠 꼽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촌스럽게 아유 어딨어요? 이러라니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눈을 돌렸어요. 어디 구멍이 있지? 이러고. 그랬더니 그 이제 영업사원이 아 이거는요 이렇게 눌리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딱 눌리면 이게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신기하다 이러면서 아 네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러고 시승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르는 거죠. 뉴스킨은 그런 거예요. 일반 제품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 조금 더 좋다 나쁘다. 물론 좋은 제품은 많아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요 훌륭해요. 달라요.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문도 다르고요. 시동을 켜는 것도 다르고요. 비가 올 때 우산 꺼내는 곳도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면 어때요? 비 맞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윤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TRIT를 먹고 헬스클럽을 참여해야 되고 팀 안에서 하는 헬스클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안방에 참여해야 되고 왜? 시스템을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이걸 이해하고 누군가를 초대하든지 아니면 내 얼굴이 거기서 변한다든지 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거든요. 특정 개인은 따라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따라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맥도날드 창립자 레이 크롭스 이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한테 그걸 자기가 굉장히 싼 가격에 사버린 거잖아요.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 열심히 굽고 맥도날드 아치 모양까지 다 자기가 해놓고 결국은 레이 크롭스라는 이 사람한테 진짜 헐값에 다 팔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어때요? 시스템화 시켜버렸어요.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감자튀김도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자튀김은 어때요? 그냥 기름을 데펴서 감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똑같은 맛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햄버거는 맥도날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갈바니 갈신이야. 내지는 뭐 티아라이티 진짜 상담 잘하는 신이야.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치고 당장의 그룹 볼륨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그룹을 만든 사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뭐냐 하면 가장 많이 만드는 햄버거, 가장 많이 팔리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조금씩 짤 수 있는 젖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너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갈바닉 하는 거, 성형하는 거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든지 복제 가능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 사실 처음에 제가 갈바닉을 받아보고 그 샵 출신 원장님이 내 얼굴을 딱 만지면서 갈바닉 이 도구 끝내줘요 하면서 성형을 딱 시켜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잘한다. 근데 제가 그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당신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당신이 얘기한 부원장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이래요. 그럼 당신이 안 건드리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스템을 이야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매뉴얼화 시킵시다. 이러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하나하나. 그러고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서 스쿨이 만들어졌고 누구라도 지금 성형이 가능하게끔. 이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결국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TR9T를 들어도 저 사람 설명 잘한다가 아니라 저걸 빨리 우리 팀에 퍼뜨리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매뉴얼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백종원 씨 보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다 같이 만들 수 있게끔 누구라도 만들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프랜차이즈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팀 내에 복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품이 들어왔을 때 지금 또 우리 회사에서 준비한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들어오면 또 설레발이 치가지고 훅 가지 말고 이 제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팀 내 복제시킬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 그래서 저는 거의 매뉴얼을 밤새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게끔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하죠? 대본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이혜미 사장님 대본이 지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어느새 그 대본을 따라하다 보니 나중에는 혼자서도 약간 살을 섞어서 정말 전문가처럼 잘 얘기하게 되고.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스폰서님 이거 안 만들어주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든 아니면 팀 내에서 각자가 무엇을 쪽에서 어떤 걸 맡아서 이걸 할 건지 이걸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소통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공받은 시스템은 어차피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든 조금 부족하든 일단 제공을 받았으면 그걸 믿고 따라 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받았는데 내가 좀 똑똑하다고 아이고 허접하다. 이거 조금 뭔가 좀 부실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순간 그룹이 무너져요. 진짜 여러분. 완벽함이 다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책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이 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꾸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말을. 이게 설령 조금 부족하든지 내지는 실수로 리더가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거 왜 빠뜨렸어요? 이런 말들을 팀 안에서는 안 해야 돼요. 나중에 스폰서님 이거 하나 빠뜨려졌던데요. 이러면 스폰서님이 뭐라 그럴까요? 어머나 미안 어머 고마워 사장님 몰랐네. 그러면 아주 좋은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해. 잡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명한 이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시스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이건 부족하니까 나는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팀에는 이렇게 복제해야지. 그럼 본인 팀 안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르게 해. 그러면 시스템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성공적인 리더는 먼저 따른 후 리더하거든요. 그래서 fellowship before leadership이에요. 리더십이 우선이 아니라
팔로우십이 곧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업 로드맵 같은 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화번호고 이거는 이제 제 강의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회사로부터 롤스로이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키를 어떻게 꼽는지, 뭐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하는 방법은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뉴스킨 제품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내 도구로 받았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제품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데모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지, 이건 내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운전교습소에서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배워서 하는 걸 우리가 사업 미천이라 그래요. 내가 이걸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배우는 거. 이게 사업 미천이거든요. 그리고 애용 추천하셔야 돼요. 내가 애용하는 거 아까 제 비포 애프터 많이 보셨잖아요. 내 비포 애프터 하나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빼빼해서 티랑 IT 가지고 이거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면요, 누구보다 사람들한테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허리가 날씬한데 허리가 더 날씬해지진 않겠지만 내가 이 몸 안에서 막 건강해져서 나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느끼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느낌이 강하면 거기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속았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느낌으로 끌리지만 우리는 또 보여줄 것도 있잖아요. 그죠? 희양 IT에 대한 설명 제대로 해주고 내가 느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희양 IT 결제가 그닥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